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5월 7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군요. 대체 공휴일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토, 일, 월 계속 쉬는 날짜가 되어 있네요. 정용 실장이 3월 9일은 서훈 원장과 함께 미국이 부른 것도 있지만 신나서 워싱턴을 달려갔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라는 테이프를 들고 기고만장해서 미국에게 이제 드디어 북한이 핵 폐기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아주 손쉽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4월 11일 정용 실장 다시 한번 워싱턴을 갔습니다. 명분은 볼턴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취임을 축하하는 겸 동시에 카운터파트니까 한국의 안보좌장, 미국의 안보좌장으로서의 관계를 터놓기 위해서, 더더구나 남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또한 추후 눈앞에 두고 의견과 그리고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워싱턴 분위기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방문한 것이 지난 5월 4일 워싱턴을 간 것입니다.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발적 반,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가는 거 반이고, 이번 세 번째는 미국이 불러서 갔습니다. 이 세 번을 가면서 정 실장은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부터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4월 초부터 트럼프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진면목이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9일 날 정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을 만나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이야기도 채 덜 끝나기 전에 중간을 가로질러 트럼프 대통령이 나 김정은 만나겠다 했을 때만 해도 정 실장은 트럼프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혹은 자기 과시적이고 뭔가 한번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장을 열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더 컸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전략이 먹혀드는구나. 우리 한국은 김정은의 비핵화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까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4월 11일 워싱턴을 가보니까 볼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완전한 핵폐기 아니고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아주 강한 노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협조할 의지를 파악했고, 동시에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일단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 강도가, 다시 말하면 그 강도라든가 미국이 북한의 본심을 더 깊이 이해했다라는 걸 4월 초에 정 실장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3월 12일 돌아왔을 때처럼 엄청난 어떤 빵빠레를 하고 큰 성과가 있는 것보다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왜? 생각보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너무나 광경하다고 느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발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이야말로 정 실장이 워싱턴에 불려간 이유는 트럼프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북폭을 할까?
주한미군을 철수할래. 약간은 뜬금없는 저의 얘기니말도 북폭을 할까랄 얘기는 우리는 끝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한국도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확실히 파악할 때까지는 서둘러 유엔 제재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한국은 미국에게 하지도 말고 스스로 유엔 제재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한국에 앞질러 하지도 마라. 그리고 종전선언 너희들 둘이 앉아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참아줄 수 있지만 북핵 폐기라는 확고한 답을 얻어내지 않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은 감내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나와 마주 앉아서 확실한 핵 폐기라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회담에서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회담에서는 점잖게 앉아 있을지 몰라도 시간 벌기 작전을 하는 김정은 혹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핵 폐기 혹은 한국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얘기해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와 차별이 있으면은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게 북폭이다. 한국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느냐? 만약에 그런 감내할 북폭을 하면은 북한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목적을 북폭에 두고 있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라는 걸 한국도 너무 잘 알 거다. 그렇다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무엇을 미국에 협력해야 될 것인지를 알 거다. 만약에 그것이 북한 폭격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 줄 수 있다. 너희들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진보 젊은이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후에 이것이 대단한 잔치 분위기로 끌고 가고 김정은의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77%로 가고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65% 이상을 넘어섰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신네들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해 놓은 평화협정 체결 만약에 미국이 거기에 찬성을 해준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북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니까 주한미군은 철수해달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평화협정 체결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면. 다시 말하면 한국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면 해주겠다. 근데 그 후에 주한미군 철수가 뒤따라 나온다. 책임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감내하면서까지도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느냐? 미국은 해줄 수 있다. 이건 트럼프의 얘기인 동시에 사실은 저는 이 아이디어가 키신저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71년 미중 대땅뜨 때 중국에게 준 선물이 대땅뜨를 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준 선물이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주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이 되도록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만에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모양새가 된다라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키싱거가 지금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키싱저는 지금 작년 미북 정상회담 전후에도 벌써 이 얘기를 트럼프에게 언급을 해줬고 트럼프가 그 안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한국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몰라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평화협정까지도 양보할 자신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북한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정전협정을 끝내면서 종전선언을 하고 대안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분위기니까
그래? 그걸 원한다면 내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주고 해주는 대신에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를 한국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 미국과 협조해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북한이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할 것인데 한국도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너희들 국내에 여론이나 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이미 완전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선다고 하니 주한미군 철수 받아들일 자신 있느냐? 이미 문정인 특보가 포린 어페어즈를 통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거 아니냐.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게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따라 나올 것인데 보수가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수 반대하는 것을 그 안에서의 엄청난 반대를 감당해내기 어렵다면은 미국이 앞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 체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비핵화를 받아내고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할 때 한국이 이걸 받을 준비가 진짜 돼 있냐?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정 실장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앞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정 실장의 고민은 보수가 강경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가 반대하는 건 별로 안 무서워요. 지금 이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뭐 깔아뭉개다고 생각하지만 해도 될 정도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부담이 안 되지만, 가장 큰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동의해주고 나면은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동의해주면 한국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는 불안하지 않다. 투자를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세계 각국이 투자를 하고 그 덕택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라는 튼튼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실장 외교관 출신으로 이건 모를 리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정 실장 보고 물었겠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생각하고 있느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의 목소리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정말 문 대통령의 진심이 그거라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남쪽이 원한 대로, 북쪽이 원한 대로 평화협정 체결해주면은 그 다음 북한이 남쪽에 밀어붙일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감내를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문제, 핵 문제를 풀 자신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미국은 북한에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라는 건 미국에게 당장 위협이 되는 ICBM 개발 중단해라. 핵시설 폐쇄해라. 핵실험하지 마라. 미국이 원하는 영역의 핵사찰, IAEA 핵사찰 받아라. 정도로 일단 우리는 1단계, 일단은 김정은하고 앉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평화협정 체결해주겠다. 이래도 좋나? 그 얘기를 분명히 정 실장에게 했을 겁니다. 정 실장의 고민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 것이냐 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선택지 앞에 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거로 봐도 결론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감내할 자신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 실장이 워싱턴에서 볼턴과 여러 안보 담당자를 만나서 내린 결론이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해가고 또 한미 양자의 방어태세를 변화시킬 계획이 없다는 걸 제안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3월달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김정은을 바로 만나겠다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국가에 직속된 노동당 산하에 직속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적이 없는데 지금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채널을 통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유엔 제재 완화를 안 하고 위협을 계속하면 우리도 그 미국을 위협하는 걸 되돌리겠다. 우리도 미국을 위협하겠다라고 처음 문을 연 겁니다. 유엔 제재 완화도 안 하면서 전략자산을 북한에게 얘기한 거하고 달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많이 가져오는 걸 보니 우리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김정은이 내가 문재인한테도 당하고 있나? 문 대통령도 나를 트럼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당하고 있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문 대통령이 정 실장 입을 통해서 워싱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무릎을 꿇는 건가? 엎드리는 건가? 그러면 나하고 앉아서 문 대통령이 나 김정은 위원장하고 앉아서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뉘앙스가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동시 한국에게도 지금 메시지를 던집니다. 평화협정까지는 평화협정 체결까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편을 들어 돕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에 체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미국한테 가서 그리고 그 말 할 때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서포트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놓고 지금 와서는 워싱턴에서 미국이 또 압박을 하자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은 그대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얘기한다는 걸 보면은 문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를 하나? 내가 안 참지. 이렇다면 비핵하고 뭐고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판문점 선언에서도 내가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하지 않고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둘이 합의를 봤으니까 결국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군사훈련을 위한 전략자산이 아예 다 나가고 해구산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미국과 합의하지 않는 한 나도 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3월 초 미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북폭이라는 옵션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었을까? 북폭은 우리의 협력을 유엔 제재에 대해를 계속한다라는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한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등달아 협력하지 않아 유엔 제재를 완화시킬 경우에는 북한이 핵 폐기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미국에게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거부할 것이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북한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 간접적으로 한국이 유엔 제재에 더 강하게 협력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이 북폭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의 카드는 문 대통령이 국내 진보의 분위기를 타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감수하면서도 남북이 하나 되어서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진심이라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너희들이 우리 다리를 붙들고 가지 마세요. 울고불고 해도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도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거의 60%를 미국이 내고 40%를 한국이 내고 있는 수준인데 45% 정도를 한국이 내고 있는 수준인데 나 트럼프의 생각은 너희들이 100% 다 내고도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투정을 부리고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주일미군으로서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해상교통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미국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주한미군이 한국의 배려에 의해 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 미국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 본심이 뭐냐? 있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보내기를 원하느냐? 정말 진심을 알고 싶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핵폐기보다도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한미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동맹의 주춧돌이고 핵심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한국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가 시간표나 계획이나 수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딸려오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한국도 북한을 설득하는 일을 할래 안 할래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그 제스처로서 지금 폼페이오 볼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제재의 카드를 냅니다. CVID라는 완전한 핵폐기뿐만 아니라 완전한 핵폐기는 핵, 무기, 물질, 시설만 분해하고 해체하고 폐쇄하는 정도, 폐기하는 거였지만 퍼머넌트, PVID, 퍼머넌트 핵폐기라는 것은 핵의 종자 자체도 핵의 개발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나 다시 말하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가, 실험실 모든 걸 다 없애라는 겁니다. 이런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클리어 웨펀 핵무기의 CVID가 아니라 WMD 대량 살상 무기의 PVID입니다.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그때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 아니고 WMD 같으면 디스멘털이겠죠. 해체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 모두 대량살상 무기니까 이것도 없애라. 그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서서 요구하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제안, 일본은 납치자 문제도 있고 과거를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가 가장 북한이 김정은이 아파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에 계속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자국 국민을 5,000명이나 죽인 후세인의 인권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가 도처에 만들어서 20만 명 이상을 정치 범죄자로 몰아서 강제 수용소에 넣어놓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풀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 전부 없애라, 폐쇄하라. 이거 김정은에게 굉장히 아파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김정은이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을 짓밟는 범죄자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보다도 더 큰 아킬레스건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이것까지 들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사실 WMD 대량살상 무기 인권 문제의 완전한 핵폐기 한꺼번에 앉아서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WMD 대량살상 무기 인권 문제까지 들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 이런 문제까지 다 들고 나오면서 책상에 깔아놓는 것. 그만큼 김정은의 목을 최대한 쪼우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쪼우다가 막상 테이블에 가서 그것을 50%만 쪼아도 북한으로 보면은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해 준 것처럼 보이니까 최대 압박 작전을 씁니다. 김정은 거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떤 형태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걸 놀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게 한반도에 전략자산 가져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전략자산은 들이면서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미국에 그게 상응하는 위협을 되돌려 주겠다고 선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북한 양쪽을 동시에 목을 쪼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문에 나거나 언론에서 천지도 못하고 떠드는 것처럼 문재인이 트럼프를 회유를 하고 문재인이 끌고 가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가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걸 남북 간에만 합의한 게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의 입김은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9억짜리 벤츠 차량을 선물로 줬다. 이거 100% 유엔 제재에 걸립니다. 간접적인 미국의 눈 감아줌이 없다면 이거 불가능했는 겁니다. 왜 눈 감아주겠어요? 어떻게라도 김정은을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는 게 첫째 목적. 둘째는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라는 압력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쇼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북핵 폐기를 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디딤돌을 만들어놔라.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앉아서 핵 폐기 문제를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물 없이 북한이 절대로 양보 안 하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계속 최강도의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도 원하는 뭔가를, 북한에게도 북한이 원하는 뭔가를 주겠다라는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한이 원하는 진짜의 선물은 뭡니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런데 한국까지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은 한국 정실장을 불러가 어디까지가 너희들 진심이냐? 수위를 한번 말해봐라. 김정은은 이걸 간절히 원한다. 한국도 이걸 간절히 원하냐? 그럼 내가 미북 정상회담에 앉아서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이가 원하는 만큼 그게 완전한 철수가 아니더라도 합의를 봐서 감축하거나 성격을 바꾸겠다. 동의하냐?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서 위협하는 걸 두 눈 뜨고 못 보여. 눈 뜨고 안 보고 절대로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한국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 쪽에 손을 더 들어든다면 우리도 동맹국으로서의 너희들이 이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온 주한미군 철수 그것까지 감내하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미국이 일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나무랄 수 없어요. 어떤 국가, 과거 역사를 봐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을 일본이 해서 2840명의 수병이 이틀 만에 죽고 난 뒤에 미국은 일본을 천지 원수로 생각해야 되지만 물론 전쟁에 가입해서 일본을 완전하게 항복시켰지만 그 뒤에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본 36년 돼서 아직도 이빨을 갈듯이 갈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일본을 끌어들여 적국을 그 어느 나라도 들어와서 미국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많은 숫자의 미국 국민의 생명을 죽인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일본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여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를 막는 최전선에 서 있는 역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 시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그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략의 단계나 수준이 전혀 우리하고 다릅니다. 트럼프로서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한국도 필요한 카드로 끌어들여 한국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북폭에 의해서 한반도가 피해를 얻지 않으려고 한다면 유엔 제재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강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북한을 철저히 설득시켜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로 북한이 협력하도록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면 북폭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고 붙들어 두려고 하면은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의 핵폐기 의도와 과정을 보면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로 우리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둘 다 어느 쪽 카드를 쓰느냐는 결정은 트럼프가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일단 워싱턴에 간 정 실장은 한미동맹은 손상시키지 않겠다. 한미동맹의 힘을 철저하게 반영한다. 백악관과 청와대 간의 긴밀한 조율 자체가 라고 했는 말이 진실이기를 바라면서 그 말대로 앞으로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뭐 서해 공동 평화 수역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다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요. 가관입니다. 주민들이 질문하는데 국방부 장관 또 누구죠?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제대로 답 못하고 있어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하지 말고 북쪽이 마음 바꾸면 어떡할 것이냐에 답을 달라는 겁니다. 둘 다 뭐라고 했어요? 북쪽에 물어보고 북쪽하고 협상해보고 이런 어정쩡한 국무위원들이 없도록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에 갈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선택은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북한 핵폐기가 제대로 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게 철저하게 협력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중심축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됩니다라는 선을 꺼놓고 거기서부터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꺼놓고 북한에게도 그 선을 명백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전제는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합니다. 거기서 의제는 뻔한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국은 절대로 철수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는 양보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주둔은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 입으로부터 듣고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을 다시 조금 더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동의하시거나 배운 점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